926번입니다. 자, A에는 등차 수열인데요. 자,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고 하죠. 자, 이럴 때 82는 제 몇 항인가? 자, 82가 제 몇 항인지 알려면 바로 이 일반항을 구하면 되겠죠. 바로 82가 제 n항인지 구하라 이 말이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몇 번째 항을 물어보면 바로 일반항을 구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공차와 무엇, 어떤 특정한 항 하나만 알면 되죠. 굳이 첫 번째 항을 알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의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시면 여기 A1, A2, 그리고 A3, A4, A5, A6, A7, 뭐 A8까지 할까요? 자, 이럴 때 여기에서 두 번째 항과 이 일곱 번째 항을 서로 어떻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생각을 할 때 만약 A2가 3이면 A7은 마이너스 3이다 이 말이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합이 얼마다? 합이 0이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합이 0이면 그놈이 0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놈. 그러면 이놈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되고, 맞죠? 이 A4와 A5를 더해도 어떻게 된다? 모두 다 합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쉽게 끝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요. 뇌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도 더해도 합이 0이니까 결론적으로 A5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2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합이 0이라는 걸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자, 합이 0이다. 바로 그놈이 0이니까 각각 쌍으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 각각의 합은 0이 되는 것이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A4가 마이너스 2가 나왔기 때문에 A5는 자동으로 2가 되어서 그러면 A4에서 A5로 갈 때는 공차를 몇 번 더해준다? 한 번만 더해주면 되니까 공차가 결론적으로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되니까 공차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공차도 알고, 자, 네 번째 항을 아니까, 물론 다섯 번째 항도 알았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일반항을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항은 항상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그럼 공차 4가 바로 n에 대한 계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뒤에 상수항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5를 대입하면 2가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4를 대하면 1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뒤에 상수는 얼마가 필요하다? 바로 마이너스 18이 있으면 맞죠? 16 마이너스 18이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반항을 어떻게 했다?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이 82는 제 몇 항인가? 바로 이 82의 항번호를 찾아달라는 말이겠죠. 일반항을 작성했으니까. 따라서 4에는 마이너스 18이 이항하면 플러스 18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100이 되겠네요. 자, 4로 나누면 n은 바로 얼마 된다? 25가 되니까 바로 82는 제 몇 항이 된다? 바로 25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바로 그놈이 0이면 그 안에 있는 거 각각도 무엇이 된다? 각각 쌍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0이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또 하나 생각하면 A1과 A8도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보통 풀이집에는 우리가 일반항을 초항을 A,
첫 장의 공차를 뒤로 놓고 식으로 만들어서 풀지만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뜻,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A5가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만 알면 공차를 쉽게 찾아서 우리가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27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 A에 대하여 자, 다음 식이 바로 비례식이 성립할 때 자, A16과 같은 것이죠. 자, A16을 바로 A1으로 한번 나타내 봐라 이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A1은 0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비례식을 우리가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은 같다라고 처리하면 되는데, 자, 먼저 여기서 A2와 A4를 더한 것이죠. 우리가 A2와 A4를 더한 것은 2와 4를 양쪽 사이드에 되어 있으니까 이 가운데가 누가 됩니까? 2와 4의 중점인 바로 A3이 되죠. 그래서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하면 바로 A2와 A4의 가운데인 바로 가운데 있는 이 등차 중앙의 두 배는 양쪽 사이드의 합과 같다. 이런 게 있죠. 그죠? 맞습니까? 등차 중앙. 그러면 마찬가지로 A3과 A7의 합은 무엇으로? 3과 7의 가운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과 7을 더하면 10이니까 2로 나누면 A5가 되죠. 따라서 등차 중앙 A5의 두 배는 바로 양쪽 사이드의 합과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얘가 바로 1대 5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항과 후항에 있는 2를 서로 약분하면 바로 A3과 A5가 몇 대 몇의 비율을 갖는다? 1대 5의 비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A5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5A3과 같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이 A16이 첫 번째 항과의 관계를 물어보니까 우리는 먼저 이 A5를 다른 식으로 어떻게 A1에다 얼마를 더하면 되겠습니까? 자, 공차 4번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A3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A1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되겠다? 2번 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1 더하기 4D가 5A1 더하기 10D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 항에서 정리하면 4A1이 바로 무엇과 똑같다? 바로 마이너스 6D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표시했을까요? 바로 이 A16이라는 것은 A16이라는 것을 바로 첫 번째 항과 관계되는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A16은 바로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되나요? 15번 더하면 되겠죠. 왜 15번 차이니까 15D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D를 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D는 바로 무엇으로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면 3분의 2 A1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자, 그것을 이 자리에 대입하면 A1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A1 더하기 15 곱하기 D가 마이너스 3분의 2 A1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1에다가 자, 분모는 마이너스가 되고 3이 약분하면 5가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10A1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9A1으로 오늘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 A1이 0이 아니라고 했죠. A1이 0이 되어버리면 공차도 0이 되니까, 그죠? 공차가 0이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항이 다 똑같은 바로 상수 수열이 되겠죠, 그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A16을 A1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누구만 알면 되겠다? 공차만 우리가 나타내면 되는데 그 공차를 이 주어진 비례식을 가지고 우리가 A1과 공차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928번입니다. 자, 공차가 양수라고 했죠. 공차가 양수면 이 등차 수열은 자, 첫 번째 항보다는 계속 커지는 수열이 되잖아요. 그죠? 공차가 양수다.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두 조건을 만족할 때 A3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일단 이 두 조건을 보면요. A6과 A8이 0이죠. 자, 그놈이 0이네요. 그놈이 0이면 6과 8의 이 가운데 있는 바로 A7이 얼마다? A7이 바로 뭐다? 0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놈이 0이면 안에 쌍으로 두 개씩 더하면 0인데 이때는 A7 하나만 있으니까 그죠? 하나 남아도 그 자체도 0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시간 끝났어요. 얘가 0이니까 결론적으로 절대값 A6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6이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공차가 양수니까 점점점 커져야 되겠죠. 근데 A7이 0입니다. A7이 0이면 공차가 양수니까 A6은 0보다 작은 숫자, 바로 마이너스 음수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A6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A6이 마이너스 2고 A7이 0이니까 여기서 또한 무엇도 알 수가 있습니까? 공차가 얼마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A6에서 공차 한 번 더 하면 A7이 되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우리는 공차도 알고 어떤 특정 항도 알고 있으니까 A3을 구하라고 했나요? 그럼 A3은 어떻게? A7로 할까요? A7과 A3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네 칸 차이죠. 그러면 공차 네 번을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네요. A7이 0이니까 공차 네번 8을 빼주면 되니까 바로 A3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해설지를 보면요. 선생님 푸고 완전 다를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로 일반항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그놈이 0이면 그 가운데 있는 숫자도 0이 되겠죠. 그죠? 쌍으로 0이 된다는 거. 그래서 6과 8 사이는 7밖에 없으니까 7이 0이면 A6은 알 수가 있고 A6은 공차가 양수니까 A7이 0이니까 점점 커져야 되니까 A6은 음수가 되고 따라서 공차를 나니까 맞죠? 바로 A3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929번입니다. 자, 일곱 번째 항이 29고 열 번째 항이 20인 등차 수열 N에서 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우리가 찾아보라고 하네요. 지금 일곱 번째 항이 29고요. 자, 열 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20이죠. 그러면 이 두 수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 몇 칸 커졌죠? 세 칸 커졌으니까 바로 3D를 더해줘야지 A10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숫자가 얼마? 9만큼 작아졌네요. 그죠? 따라서 3D가 마이너스 9니까 결론적으로 D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니까 자, 분명히 첫 장은 양수 있을 거예요. 그럼 계속 작아지다 보면 언젠가는 음수항이 나오겠죠. 따라서 몇 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는지를 물어볼 때는 바로 일반항 자체를 생각해서 얘가 음수가 되는 n의 값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AN은 어떻게? 바로 등차수의 일반은 n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공차 마이너스 3이 바로 n에 대한 계수가 되고 자, 일곱 번째 항으로 해도 되고 열 번째 항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열 번째가 20이니까 1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0이니까 20이 되려면 바로 플러스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0이 20이 되어주려면 바로 상수항은 50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10을 대입하면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놈이 바로 음수가 되는 n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n에 대한 1차 부등식이네요. 3의 마이너스 3n을 이하하면 3n이 50보다 커야 되고 바로 n은 얼마가 된다? 3분의 50보다 클 때 바로 그 항인 자체가 음수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분의 50면 실질적으로 나눠보면 3이는 3이면 20이니까 3, 6이 18이 되어서 16점 자가자가 되겠죠. 그래서 16점 자가자가보다 클 때 바로 A에는 처음으로 음수가 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음수가 되겠죠. 자, 따라서 바로 몇 번째야? 바로 제 17항부터 음수의 항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등차 수열의 부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항이 양수고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공차도 양수면 모든 항이 다 양수가 되죠. 첫 번째 항이 음수고 공차도 음수면 모든 항이 음수가 되죠. 그런데 첫 번째 항은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면 딱 한 번 부호가 어느 항에서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가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가 되면 마찬가지로 딱 한 번 어떤 항에서 부호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등차 수열의 바로 항의 부호는 언제 바뀐다?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 또는 첫 번째가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가 되면 이 두 개의 경우에 바로 부호가 등차 수열은 부호가 딱 몇 번, 한 번 바뀐다는 거죠. 여러 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등차 수열은 바로 부호가 딱 한 번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는 제 17항부터 계속 음수항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다 설명했고, 여러분 앞으로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다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930번입니다. 첫 장이 1005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10보다 작아지는 항은 제 몇 항인지 물어보네요. 바로 제 n항을 찾으란 말이니까 일반항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항도 나와 있고 공차도 나와 있으니까 일반항은 등차수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다. 그 개수가 바로 공차니까 마이너스 4n으로 출발하겠죠. 1을 대입했을 때 1005가 되어야 되니까 바로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니까 바로 1009라는 상수항이 필요하겠죠. 이 일반항 자체가 얼마보다 작아라? 10보다 작아지는 항을 물어보니까 바로 10보다 작다를 체크해주면 바로 그때 n의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n은요, 부호 방향에 바뀌어야 되겠죠? 12 이하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얼마 된다? 바로 999가 되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4로 나누면 4분의 99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사실 4분의 1250 아닙니까? 250 직접 나누지 말고 4분의 1000이 250이니까 얘는 바로 249점 얼마 정도 되겠죠. 따라서 얘보다 클 때, n의 값이 클 때 바로 10보다 작은 항이다. 그러므로 249보다 9점 얼마보다 큰 바로 자연수 n은 항번호니까 자연수잖아요. 그죠? 250이 되어서 제 250항일 때 바로 처음으로 10보다 작은 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일반항을 작성해서 10보다 작다를 체크하면 되겠네요. 931번입니다.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N에서 자, 특정한 바로 A23의 값이 주어졌습니다. 23으로.
자, 이럴 때, 자, 일반항을 절대값을 취했죠. 절대값의 값이 최소가 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공차가 나왔고 특정 항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일반항을 작성할 수가 있겠네요. 자, A는 등차수열은 항상 n에 대한 1차식이다. 공차가 4니까 4n으로 출발하며 바로 특정항을 아니까 바로 n이 얼마일 때 23일 때 바로 그 항의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23이 되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n에다가 23을 대입했을 때 4 곱하기 23이죠.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바로 23이 되는지 우리가 바로 일반항을 작성하기 위해서 상수항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23이 똑같이 있으니까 자, 네모 값을 구할 때는 23에다가 이하하면 4 곱하기 23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23으로 묶어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1-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23 곱하기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바로 네모의 값이 되면서 그 네모는 바로 마이너스 69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일반항의 상수항을 찾아냈네요. 자, 따라서 4n 마이너스 69가 바로 일반 항이라는 것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자, 일반 항의 절대값이 최소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우리가 일반항의 절대값 그리고 또 SN의 절대값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수열에서는. 그래서 일반항과 바로 SN 합에 대한 함수적 해석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 일반항은요,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무엇과 똑같다? 바로 1차 함수와 똑같다고 했죠. 직선이죠. 이 공차사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한다? 기울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절대값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바로 절대값이 나왔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절대값을 그냥 붙여버리면 얘가 바로 절대값 그래프 아닙니까? 우리 절대값 그래프는 우리가 공통수학 원부터 많이 했잖아요. 자, 절대값 그래프는 바로 V자 모양과 똑같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꺾이는 점, 바로 꼭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값이니까 바로 4분의 69에서 꺾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반항의 그래프가 어떤 형태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맞나요? 여기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4분의 69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 자체가 바로 우리 등차수의 일반항에 절대값을 붙인 그래프가 되는 거죠. 물론 일반항 자체는 이 직선이니까 이런 직선이고 그죠? 이런 직선을 아래쪽을 위로 x쪽 위로 접어 올리는 그래프가 절대값 그래프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값에서 가장 최소값인데 자, 이때 우리 항번호는 자연수니까 그죠? 여기서 4분의 69가 약 얼마 됩니까? 69 나누기 4하면 자, 4일은 4에다가 30 4일은 4면 29죠. 29면 4, 7이 28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17보다는 조금 큰 수가 될 것입니다. 맞나요? 여기가 17점 얼마니까 왼쪽이 16, 오른쪽이 17이 되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자, 요 꺾이는 지점에 16이 가까운지 17이 가까운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69 나누기 4를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4일은 4에다가 29가 되겠죠. 그러면 4, 7이 28이 되고 그러면 자 1이 남죠. 그죠? 그러면 자 17점 약 얼마가 됩니까? 바로 17점 약 2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 꺾이는 점이 바로 17.2 정도가 되니까 맞나요? 17.2면 얘가 17.2니까
바로 17보다 작은 쪽에 17.2니까 작은 쪽이 17, 큰 쪽이 18이 되는데 이 17.2는 17에 가깝죠. 따라서 여기가 바로 17, 17번째 항이라면 18번째 항은 여기서 더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A 17에 바로 값이 되고 여기가 바로 A 18의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A 17, 여기가 A 18이 된다는 말이겠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이 절대값이 바로 최소가 되는 자연수 n은 얼마가 된다? 17이 된다는 것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바로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AN이나 SN의 절대값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함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편할 때가 많다는 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17.2에서 가까운 게 17이니까 17번째 항이 18번째 항보다는 뭐야? 더 작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가 A17이 아니고 사실은 A17의 절대값이겠죠. 이해되나? 왜 절대값 그래프인가? 실제적으로는 직선이 이렇게 되어서 A17은 여기가 바로 A17이겠죠. 엄수값. 맞나요? 그런데 절대값 중에서 가장 최소니까 바로 위로 접어 올리도 A18보다는 바로 더 작은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32번입니다. 자, 두 집합 AB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해놨죠. 집합으로 정의해놨습니다. 자, 각각의 집합의 원소는 바로 무엇입니까? AN, BN입니다. 자, 이 바 앞에 있는 게 원소죠. 그죠? 자, 그런데 AN은 2N, B에는 3n 플러스 1입니다. n은 각각 자연수죠. 자, 그러면 n이 자연수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항번호니까 우리가 수열로 볼 때,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바로 뭡니까? n에다가 1, 2, 3을 대입하면 바로 짝수도 죠 짝수. 얘는 무엇입니까? 3의 배수보다 1 큰 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A 집합을 표현해 본다면 n에다가 1부터 시작하면 2부터 시작해서 2, 4, 6, 8, 10이라는 바로 짝수들만 모여놓은 바로 집합이 되겠네요. 그 맞나요? 그리고 B에는 그러면 바로 3의 배수보다 1 큰 수인데 n이 자연수니까 1부터 대입해야 되니까 얘는 누구부터 나온다? 1을 대입하면 4가 되고 2를 대입하면 6이 되고 3을 대입하면 10이 되겠죠. 맞나요? 2를 대입하면 6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7이 되겠죠. 맞나요? 3을 대입하면 10이 되고 4를 대입하면 13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바로 집합이 되겠네요. 근데 얘들을 각각 수열로 본다면 첫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4, 세 번째 항이 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집합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그 수열을 CN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은 어떻게 되나요? 공통 부분만 찾아주면 되니까 바로 공통이 4하고 4가 공통이고 10하고 10하고 공통이에요. 따라서 4하고 10이 됩니다. 또 있겠죠? 자, 여기는 짝수니까 자, 3의 배수보다 1 큰 수 중에서 짝수를 찾아보면 지금 4를 대입해서 10이고 5를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 16이 되니까 다음은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얼마씩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바로 6씩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아마도 다음에는 22, 맞나요? 다음에는 28. 이런 식으로 바로 교집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집합의 원소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을 CN이라고 했으니까 이 CN 수열은 첫 번째 항이 바로 무엇이 되고 4가 되고 두 번째 항이 10이고 세 번째 항이 16, 네 번째 항이 22 이렇게 간다는 말이죠. 얘가 C1, 얘가 C2, C3,
10호 이래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CN의 값이 처음으로 세 자리 자연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무엇을 찾아야 된다? 바로 일반항을 작성해야 되겠죠. 자, 일반항을 CN이라고 한다면 그 CN이 처음으로 세 자리니까 바로 세 자리의 가장 작은 수가 100이니까 100보다 크거나 같은, 맞죠? 이때의 n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CN의 수열을 우리가 찾아냈으니까 일반항을 작성하면 CN은 공차가 얼마가 돼버립니까? 6인 등차 수열이 되니까 6n으로 출발하고 첫 번째 항이 4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를 상수항에 추가시켜주면 되니까 이게 바로 CN의 일반항이고 얘가 100보다 크거나 같은 n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 왜? 처음으로 세 자리 자연수니까. 맞죠? 따라서 6에는 얼마가 되고 102가 되고요. 자, 6으로 나누어 주면 바로 6분의 102가 되어서 자, 계산해 보면 6일은 6에다가 40이니까 6, 7이 40이다. 저 n이 17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저 17번째 항부터 바로 100보다 세 자리 자연수가 나온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이때 처음으로 나오는 세 자리 자연수보다는 n의 값은 바로 얼마이다? 1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번째 항부터는 계속 세 자리 자연수가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